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헬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을 캡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의 구석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중요한 주제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남을 위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것만 안 해도 사실은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나를 위한 소비는 이게 있고 남을 위한 소비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소비는 음식,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보여주기 위한 여행은 빼고요. 인스타 여행 이런 거 빼고, 나를 위한 소비 이런 거에는 저도 돈을 아끼지 않아요. 뭐 비싼 거라도 맛이 있으면 아니면 먹고 싶으면, 네, 가고 싶으면 아끼지 않죠. 근데 남을 위한 소비를 안 해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뭐 고급차, 명품 이런 거 다 보여주기 위한 거죠, 사실은. 뭐 본인이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은 옷이나 차나 그 물품의 가장 중요한 점을 간과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옷은 따뜻하고 멋지고 추울 때는 따뜻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고 이런 옷이 최고죠. 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명품 옷이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고급차도 사실은 차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요? 네. 어, 제로백 아니면 뭐 아, S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죠. 네. 안전이 최고죠. 그래서 안전한 차가 가장 좋은 차. 네. 안전한 차 중에서도 싸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근데 안전하지도 않으면서 비싼 차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만 해도 좋은 소비가 아닐까. 그래서 그리고 이것저것 세는 데가 많아요. 보험이라든지 은행 이건 다 사실은 그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절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이익을 남기는지. 예를 들어서 뭐 실비보험 이런 거 들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거의 죽을 때까지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해 보니까 보험료 낸 것만큼 받는 정도밖에 못 받더라고요. 저는 실비보험 아니었는데요. 그냥 보험이었는데 그렇게 보장이 돼도 실제로 그렇게 엄청 아파도 딱 그 정도 낸 정도의 돈만 돌려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역시 보험은 필요 없구나 라는 생각. 차라리 그거를 저축을 하든지 해서 그냥 모아놨다가 병원비 필요하면 병원비에 쓰고 아니면 다른 데 필요하면 다른 데 쓰고 그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보험은 거꾸로 부자들은 안 들고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이 이제 안심이 안 되니까 이 가장인 내가 죽으면 제 애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이제 사망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없는 살림에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차라리 모아서 돈의 구석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본을 축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험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득을 남길까? 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은행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금 이런 거 넣어봤자 어차피 이율이 적지만 뭐, 네. 어떻게 그들이 이익을 남기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소비는 우리의 시간을 뺏긴 거죠. 사실은 이제 돈을 벌려면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실 때 그걸 생각하시고 소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모았는지. 돈이 곧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자체예요. 그러니까 돈의 구석은 사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 자린고비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거는 자본이 돈을 벌기 시작할 때까지는 반드시 아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원하는 소비. 네.
그래서 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시간을 써야 하는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시간을 쓴 소중한 돈인데, 그거를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했던 말이네요. 네, 가장 편한 옷이고 가장 안전한 차가 좋은 차다. 그렇죠. 그래서 일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 아닌 몸에 좋은 음식, 좋은 음식. 그러니까 입을 즐겁게죠. 제가 잘못 봤네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순간적으로.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뭐 이렇게 초콜릿, 설탕 뭐 이런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에 좋은데 그 입이 즐거운데 몸이 좋지 않은 음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하려면 기왕이면 유기농 뭐 좋은 거 먹는 거는 좋은 걸 굉장히 먹어야 합니다. 먹는 거에 돈 아끼면 안 돼요. 네. 다 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소비를 줄인 다음에 그 남을 위한 소비를 줄이고 그 투자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 돈을. 그래서 큰 돈이 모여서 투자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저도 주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왜 투자 안 하냐 그러면 목돈이 있어야지 투자하는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언제 모으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되고요. 100원, 200원도 계속 그 돈 모으는 계좌에 계속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드먼을 1억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을 처분한 거를 1억을 갖고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나랑 같이 했던 어떤 사람은 이제 함께 했던 사람은 2천만 원에서도 돈의 구속을 벗어났어요. 저는 1억에서 시작해서 벗어났지만 그래서 돈의 크기 시작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2천이 4천이 되고 4천이 8천이 되고 네, 1억이 넘어가면은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근로소득이든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자본을 축적해서 그게 작은 돈이 큰 돈 가리지 말고 계속 돈이 자연스럽게 저축돼서 그게 수익이 나올 만큼 투자로 수익이 잘 나올수록 계속 투자로 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오늘 100원이 내년에 150이 되면은 지금 100원을 쓰면은 150원, 50원 손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소비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소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주식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뜬 다음부터는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제대로 하면 공부하고 하면은 이 정도 수익은 가능하겠다. 연 50%. 물론 이게 굉장히 많지만 연 50을 목표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 10%를 하든지 5%를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업 투자도 할 필요 없다. 특히 이제 자본이 적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1억도 사실은 전업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1억으로 생활비 쓰고 못 쓰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생활비를 하고 남는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쪼갤 수 있어요. 저도 공부해야 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잠자기 전에 뭐
주식을 본다든지 공부한다든지 회사를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식 하나 찾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써서 좋은 주식 찾아서 계속 몰빵해도 돼요. 왜냐면은 근로나 일하거나 월급 받을 때는 사실은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 종목을 여러 개 가져가면은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는 자본도 적으니까 이 돈으로 몰빵 해놓고 이제 남는 시간에만 공부하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면 네, 분산 투자가 의미가 없어요. 예, 시간만 많이 뺏기고, 예, 자본이 적을 때는. 분산 투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 되고 20억 되고 그랬을 때 몰빵하면은 이게 내 돈이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제 자본이 작을 때는 그냥 예, 몰빵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내일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수익을 얻기까지 제대로 목표한 그 목표가에 도달하기까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길면 3년. 그러면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서 이제 그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만 중간중간 체크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길이랑 다르게 간다. 그때는 이제 뭐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으로 계속 가야 돼요. 예를 들면 5G가 설치되기도 전에 5G 관련주를 사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투자는 기본으로 깔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과감하게 해야 돼요. 다면 여기서 이제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쉽게 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를 한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돈을 쫓으면 돈은 달아나고 돈을 신경 쓰지 않으면 제대로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돈을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하면은 사람들도 알아주고 돈도 자동으로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한테 목매고 막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거부감을 갖고 도망가죠. 그래서 물론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 네. 중요한 건 제품이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죠. 네.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갖고 집착이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이나 사업이 돈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좋은 제품이 나오고 좋은 사업이 돼요. 그러면 고객이 먼저 알아보죠. 왜냐면 대부분 다 제품이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소비자가 보기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고객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한 건지 바로 써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요. 내가 소비자나 사업자의 입장이나 그러면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구석을 벗어나는 데는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게임을 만들 때 게임 개발을 할 때 계속 10몇 년 동안 이 게임은 대박 하면서 이제 이 게임 만들어서 돈의 구석 벗어나자라고 한 게임은 다 실패했어요. 오히려 이제 정말 게임다운 게임 만들자. 그냥 이건 나는 너무 이제 못하겠다. 나는
운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아니면 실력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마지막 게임으로, 그러면 진짜 돈 신경 쓰지 말고 재밌는 게임 하나 만들고 끝내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게임이 잘 됐어요. 그때 느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그래서 돈의 구석에서 벗어난 데는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써요. 자, 혼자 산다고 가정하죠. 네. 뭐 저는 한 150에서 200 정도 쓴 것 같은데, 뭐 넉넉하게 즐기면서 쓴다고 쳐요. 그러면은 한 달 300이면은 이 300만 원이 자본 투자해서 나오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자본 투자해서 뭐 배당으로 뭐 가질까요? 5% 배당주를 샀어요. 그러면은 이제 5억을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5% 배당주를 샀어요. 그러면 뭐 2,500만 원이 1년에 들어오겠죠? 맞나요? 네,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랬을 때 이제 한 달에 한 200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00을 하려면은 대충 한 넉넉하게 10억을 꽂아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400이 들어올 거고, 세 군데가 뭐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10억이 되는 순간 이제 내가 소비를 넉넉하게 해도 이게 400이 더 크기 때문에 100만 원씩 쌓이잖아요. 10억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죠? 돈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글로 요즘 말로 파이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10억의 파이어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저는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파이어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파이어를 하지 말고 굳이 파이어를 할 필요 없어요. 돈을 쫓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네. 저도 돈의 구속에서 벗어난 지 꽤 됐는데 파이어 하지 않고 계속 게임 개발 사업, 중소기업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도 계속 쌓고 있어요. 계속 더 많이 그러면은 이 돈이 게임 개발할 때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내가 돈의 구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돈을 만들려고 게임을 만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더니 좋은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더 돈을 모아서 더 의미 있는 넥스트 스텝을 가야 됩니다. 네. 파이어는 넥스트 스텝이 없어요. 물론 좋죠. 잠깐 좋아요. 뭐 섬에서 놀고, 저도 1년 정도 공부하면서 쉬어봤는데요. 1년 쉬고 또 1년 쉬었죠. 근데 네, 그때 공부한 게 도움이 되긴 했는데 그냥 놀면서 1년 쉰다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너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네, 어느 순간 이제 돈이 나의 소비를 넘어오는 순간이 와요. 아까처럼. 그러면 이제 돈의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다음 작업이 구성원과 지갑을 나누는 자본가가 되려고 지금은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나누는 사장이 진짜 사장이죠. 뭐 말로만 가족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갑을 나눌 수 있는 사장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이 구성원에게 그대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이익이 구성원들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보통은 대주주가 여기 있죠. 이익의 대부분이 일로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정해진 급여만 가고, 근데 저는
이미 돈의 구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본도 있고 사업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것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미 자본에서 돈의 구석을 벗어났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본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구성원들도 돈의 구석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라는 게 제 꿈입니다. 이 하나하나 같이 일했던 직원, 구성원들도 돈을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 이익이 생기는 족족 같이 나눈 다음에 이분들도 돈의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들죠. 저도 돈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좋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같이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까요? 해조선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벗어나는 첫걸음.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미 나는 돈의 구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그 회사 게임 파라디소 여기에 프로그래머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저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매출이 아직 저는 계속 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성원들한테는 절대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게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좋은 게임을 좋은 게임이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임, 돈의 구석에서 벗어난 게임, 좋은 게임, 가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은 게임 개발자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게임잡에 찾으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해준 구성원들이 돈의 구석에서 벗어나는 게 나의 꿈. 그러니 게임 프로그램, 이거 똑같은 말이네요. 돈의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계속 이제 돈의 구석에서 벗어나는 디테일한 방법을, 투자는 어떻게 하고 그런 방법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투자도 헬조선을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이민을 간다는 게 아니라 헬조선이 원인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교육이고요. 1번 헬조선의 원인, 2번 돈, 자본주의. 이 두 개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4번, 3번 모든 걸 해보고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계속하고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프로그램을 짤 줄 알고 게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자본가와 일하면 됩니다. 저와. 그러면 돈의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게임 만들기. 그래서 돈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돈 걱정 없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장인가요? 지원해 주세요. 왜냐면 다 중소기업이라고 그냥 오지 않아요. 지원 자체를 안 해요. 아쉬운 게, 왜냐면 저희는 굉장히 그 게임 개발자들 천국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복지도 나름 괜찮고요. 전혀 나쁘지 않은데 이제 대기업만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해를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돈은 구성원을 위해 쓰여질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연봉뿐만 아니라 뭐
아, 옆에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것도 네, 회사가 책임져야 되고요. 네, 주거도 책임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구성원들은 돈에 걱정 없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그것만 이제 행복만 추구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주위 사람들 먼저 행복하게 해주자. 그런 부자를 해조선에서 보여주고 싶어요. 네. 자본가들이 너무 자본을 뭐 천억, 1조, 10조 얼마까지 벌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자기와 함께 해준 구성원들한테 같이 지갑을 나누지 않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부자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지만 돌 들고 죽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죠? 아이들 위해서라도 상속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자식 물려준다고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네 없죠 사실상. 대학교 이제 사업도 제 돈으로 다 했고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딱 돈 받은 것 같아요. 1학년 때까지 학원 다니면서 그 알바할 기술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디자인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면서 그때부터 독립을 했죠. 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걸 가르쳐야지 돈을 금수저 만들어준다고 해서 행복이 아닙니다. 네, 재벌 2세, 3세들 행복할까요? 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그 아버지가 더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재용이 아니라는 게 이부진, 정용진이 아니라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재벌 2세, 3세였으면 과연 내가 행복했을까라고 상상을 해봤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없고 최소한의 기회만 주어진 나의 환경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학원 못 가고 그런 정도의 가난은 아니었지만 딱 이 정도의 환경에서 부모님이 키워주신 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희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이건희였다라고 하면은 과연 행복했을까? 저는 오히려 제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아빠한테도 했어요. 아버지한테도 했는데 진심입니다. 네,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자식한테도 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택시와 택배 이런 할당제 개인 사업자죠. 택배는 개인 사업자고 택시는 할당되죠. 이게 왜 그들은 얘기하죠. 더 많이 벌면 너희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할당된 거 오늘 할당 다 채우면 그 다음부터 네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좋지 않아요. 모두 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택배 분들도 제 동네 배달 오셨던 분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네. 과로사 하셨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조선은 사실은 자본가들이 바꿔야 되고 절대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에 빠진 한국에는 여유가 없죠. 이런 택시와 이런 택배에서 어떤 친절을 바라며 어떤 미소를 바라는 수가 없죠, 절대.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요. 해조선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려면 저희는 그냥 멍하니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고 그 안을 보고 바꿔야 돼요, 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바꿀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